그다음에 그럼 국무회의를 안 했으면은 왜 안 했니? 그것도 우리가 정리하겠다.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했으면은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 무슨 내용이 있었니? 누구를 어떻게 불렀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사람을 누구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11명의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면서 뭐 이제 형식적인 걸 갖추려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국무회의는 그런 식으로 하면 하자 있는 절차가 돼서 실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무슨 기준으로 불러 모았냐 이거부터 해서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빼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82조로 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던 건데 저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도 그 얘기를 24일 날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이 패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법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문영배 소장이 나 이거 진짜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이 63일인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께 90 며칠 걸렸잖아요. 근데 이들보다 훨씬 더 이 쟁점이 정확하고 나와 있는 증거가 많아서 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안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말씀을 들어보면 혹시 이제 설에 맞춰서 올 1월 말 정도에는 뭔가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빠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빨리 되기는 쉽지 않겠다. 물론 이제 변론 준비기일이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리고 쟁점을 정리하면 되는데 이미 1차 그 변론 준비기일 때 쟁점을 다 정리를 했어요. 한 4가지. 네 가지를 했어요.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그다음에 포고령, 그리고 국회 권능 훼손, 그리고 중앙선관위 병력 투입 문제.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듣기만 들어도 그거는 100%. 100%죠.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계속 양쪽의 주장들이 뭐 나오는 심리를 아무리 한다 해도 1월 이거 첫 주에는 곧바로 개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리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 주에 한 2번 정도 한다 그러면 한 6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까지 가려면 이게 형사든 민사든 그 맨날 불러다가 그 사람한테 증인처럼 물어보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결정은 재판은 심리는 그냥 자료 다 내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대신에 니네가 원하는 공개적인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루 정도는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월 달에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속도를 지금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걸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직접 나가서 계속 할 말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받아주진 않아.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5월, 6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8월 8명 체제를 최성목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8명 체제가 다시 6명으로 붕괴되는 게 4월 18일이에요. 그럼 그 전에 또 2명을 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3월 1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임기 끝나면 7인 체제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라도 3월 10일 날 그 탄핵 마지막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4월 18일 넘어갈 일은 없다. 확실히 그거는. 그럼 그 전인데 전에서 당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저는 2월 중으로 끝난다고 봤거든요. 2월 중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자, 두 분 말씀 종합하면 1월 중에 걱정으로 끝이 날 수 있지만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정리정돈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월 말이라고 보더라도 4월 말까지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좀 우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내란죄와 관련해서. 네, 저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럼 구속은 무조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도 생각보다 빨리 가서 1월 늦어도 2월에 이제 결정이 난다. 자, 이렇게 되면 구속이 됐다고 치겠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윤석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정광훈 비롯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나면 이제 대세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내란죄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란을 찬동하거나 동조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데 이들이 정말로 광화문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들도 사그라들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야 뭐 부침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 계속 싸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애초에 지금 모여있는 목적이 윤석열을 정말로 구하고 싶고 윤석열을 뭔가의 어떤 법적인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싶은 뭐 그런 목적이냐 아니거든요. 윤석열과 김용현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를 막 불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그냥 하고 이런 게 좋은 것이지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윤석열에게 충성 바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해왔고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해왔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확대한 걸 통해서 또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우리 이 정도 된다 의스대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 돈 벌고 이거잖아요. 이거 네.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집회에서 윤석열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막 할 거예요. 윤석열은 억울한 사람이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일부는 검토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는 내란이 필요한 나라야까지는 얘기를 안 할지 몰라도 절차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서부지법이 뭐 어쨌다든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좌편향돼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좌편향돼 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울어진 어떤 결정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쁘다. 그래서 윤석열은 억울하다 절차적으로. 그래서 윤석열은 피해자다. 그 탄핵이 부당하다.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예, 예.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들은 그들대로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싸우겠지만 국민의힘이 변수예요. 국민의힘이 뭐가 변수냐? 대선 후보 지금부터 대선 후보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오는 이 자료들이나 강혜경 씨가 그동안 얘기한 것에 따르면 지금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어요. 홍준표 시장 저는 좀 있으면 날아간다고 보고요. 오세훈 시장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준석 씨도 지금 뭐 자기가 뭐 잘했다고 주장하지만 개혁신당일 뿐더러 이준석 씨도 지금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지금 내세울 사람이 일단 없어 보여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바빠요. 대선 후보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근데 대선 후보가 찾아지는 순간 윤석열은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깥에는 아스팔트 우파들이 정광훈을 위시한 아무리 윤석열이 죄가 있다 없다 따지더라도 지금 그들이 그거에 매몰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주장하다 보면은 대권이 날아가 버려요. 지금 예. 어제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이 될 확률이 뭐 48%.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될 확률이 35%인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 해볼만 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직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다 죽어가는 윤석열 살리려고 이 불씨를 씌울 필요가 없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빨리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재명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줘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음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윤석열하고 차별을 또 원천하게 해야 되고 윤석열을 같이 죽여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을 이어가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올라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극기 세력에 소위 말하는 거구 세력들 위에 있죠. 거구 세력들이 올라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 맞지만 1차적으로는 이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더 올라타는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황교안 시대의 자유한국당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때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기댈 데가 없고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고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뭘 먹고 살 거냐? 결국은 극우 일부 왜곡된 기독교 세력에 올라타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시대 자유한국당 세력이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 국면으로 갈 건데 딱 하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돌파구가 뭐가 있을 거냐면은 지금 한동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자기는 어쨌든 저는 뭐 한동훈에 대한 비판을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동훈은 나는 개혁을 반대했어. 이거 자기 브랜드로 지금 갖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선을 치르려면 한동훈이 있어야 돼 모드로 가면 한동훈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를 얼굴마담으로 활용해가지고 대선을 치를 거야. 이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면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 극우 태극기 세력이랑은 선긋고 가는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 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구조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볼 여지가 있는 거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새로운 인물을 찾는 데 있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국민의힘이 이 수렁에서 못 벗어날 확률이 커질 것이다. 자, 제가 이제 잠깐만 그 말씀에 이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권영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괄 사표 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항의 유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인하 평론가 말씀과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용산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은 거구 세력과 손잡고 대통령을 방어할 사람을 찾는데 너희들 왜 그런 짓 하느냐라고 하면서 국힘은 국힘대로 살 국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 맞아요. 이게 이제 들어서 이게 묘하게 탄핵은 대선, 구속과 탄핵은 대선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힘의 속마음을 권영세가 저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비공개 회의 때 윤석열 탄핵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장기화하는 문제냐 이것만 남았다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극우는 윤석열을 손절할 수 없다는 거는 알고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을 순교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호출할 수 있게 그걸 소재로 활용해서 결국 우리를 내부 결속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더 폭력적이거나 더 극우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매우 위험한 우리 사회의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려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필요한 건 아닌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버리는 카드로 보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보면. 네. 그래야 지금 있는 지지자들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TK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TK를 결속하기 위해서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후보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명태균 게이트 얘기하셨지만 내란 특검 반대하고 김건희 특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란 특검 들어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조사받아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버거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 결속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바짝 지금 긴장해가지고 뭉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동훈은 카드가 못 된다. 죽어도 한동훈 카드를 안 쓰려고 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명태균 게이트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조선일보도 어제 그게 속내를 살짝 비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법 그거 통과되면은 내란 특검법하고 같이 겹치게 될 경우에는 수천 명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김건희 특검법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였어요.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 게이트 들어가면 줄줄이 지금 다 날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는 거거든요. 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버린 카드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든 간에 통과가 되는 건 상관없어. 명태균 게이트나 이거 건드리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길을 쓰고 지금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윤석열 살리는 것보다는 윤석열을 도구로 쓰면서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훨씬 더 저는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선이든 뭐든 나발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국민의힘이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은 포기했다. 김건희는 일찌감치 버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대선을 맞이할 것이냐. 오늘 2025년 새출발 특집 윤석열 탄핵은 구속과 탄핵의 과정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사실 숨어있는 탄핵 이후 60일 뒤의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극우와 손을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극우 대신 그래도 보수를 재건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민의힘에 달렸는데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 올라오는 댓글 부대의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비판과 김민하 평론가 저 그리고 두 분과 동급으로 비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팩트, 진실, 사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질풍가도님, 대한독립, 그리고 마스터 페어님, 달팽이 뿔님, 바람바람님, 미소님, 병철님, 그리고 초이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김상관님도 감사드리고요. 훈님, 대한독립, 그리고 나옥꿈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시에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 방송 새해 첫날인데 실제로 새해 첫날의 느낌보다 2024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 봐주시는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친이들 노영희TV도 꼭 구독,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 스픽스에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댓글 부대 경성한우 방어회 꼭 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갑자기 자 우리 새해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뭐 그동안에 말 많이 했으니까요. 예. 올해는 새해가 온 줄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많이 어수선하고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조금 희망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노희 변호사도 올해 정말로 작년 한 해 선전해 주셔서 대한민국 이렇게 많이 바꿔놨는데 올해도 국민들 기대에 맞춰서 선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대한민국 최고 방송 노영희 TV 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그런 주인공들이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어제 큰 중요한 산 2개를 넘었고 이제 앞으로는 뭐 더 힘들 것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지도자를 얼마나 잘 뽑아야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을 했으니까 이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을 흥하는 쪽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